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기다림의 1%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제 머리가 너무 파마를 좀 세게 해가지고 파마한 그 당일날 머리 2번 감았는데도 계속 꼬부랑거리네요. 여러분들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요. 일단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머리털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갑시다. 코인계의 김보성 트박입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비트코인 현물로 95%, 99%가 돈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코인 시황 한번 깔끔하게 제가 한번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간봉에서는 약간의 하락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7,000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아주 좋은 분할 매수의 구간인 26,000에서 25,000이 또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면은 조금씩 담아가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현재 약간 차트상 보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해줄 모양새이긴 하나, 캔들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의문이죠. 그리고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시장의 잡음은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요 다 해결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냐고요? 예, 비트코인을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요, 비트코인에 뭐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뭐 어떤 뭐 출금 수수료가 막 바이낸스가 많이 받고 뭐 ERC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결국엔 해결이 됩니다. 예, 비트코인은 다 해결을 했고, 그런 문제는 많았어요 옛날부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하락의 원인을 또 굳이 찾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이 31K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500달러에서부터 31,000불까지 찔러줬고, 그것에 대한 비트코인의 조정. 조정과 하락에는 항상 그런 잡음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현물로도 돈을 다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시드를 올인해 본 적이 있어요, 현물로. 그 경험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코인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커뮤니티가 코인판이죠. 그죠? 코인판을 너무 자주 보게 됐을 때 거기에 베스트 글도 있고, 뭐 거기에 검색을 하는 거야. 뭐 비트코인을 검색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 근데 그런 말에 우리가 휘둘린다면, 그런 커뮤니티 휘둘린다면은 첫 번째로 투심이, 나는 좋았는데 내 투심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 잘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맨날 내 자신을 컨트롤 하겠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업비트 보고 저거 그냥 재진입을 해야 되겠다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죠. 가지고 있는 걸 팔고 지금 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한번 재진입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팔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다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아를 반복하다 보면은 시드가 계속 줄어들어요. 손절은 중요하지만 잦은 손절은 시드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커뮤니티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자주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끼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참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날의 이벤트에 너무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벤트는 CPI죠. 정말 뭐하러 집착합니까? 오늘 CPI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CPI가 있고 근원 물가가 있고 뭐 GDP도 있고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PC도 있고 뭐가 있죠 또?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날 이벤트에 따라서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이벤트가 CPI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사실 겁니까? 아니시죠? 9시 반 이후에 그러면 그때 보고 단기 매매로 들어가실 겁니까? 9시 반에 뭐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근데 한번 밑으로 꼽고 올라간다면 또 재밌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 난 밑으로 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CPI 변동성 지수에 우리가 한번 선물 트레이딩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날의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그냥
그냥 하나의 행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격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분할 매수 내가 생각하는 구간에 이렇게 담궈 놓는다. 뭐 26,000, 25,00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CPI의 변동 지수에 따라서 그냥 또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가다가 또 따라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의 이벤트에서 조금 뭐 벗어나서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의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오늘 지수가 CPI가 좀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분할 매수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게 하느냐?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지금 한 70만 원을 넣었어. 이게 뭔 분할 매수예요? 그죠? 내가 100만 원 있는데 70만 원을 때려 넣었어. CPI가 내려갈 줄 알고. 그게 무슨 분할 매수야? 근데 갑자기 코인이 막 하락했어. 그것도 뭐 알트 코인이 많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30만 원 남았는데 그게 분할 매수예요? 평단가가 낮춰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거는 내 자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포모가 느껴진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사보는 거예요. 100만 원 기준으로. 그럼 시장을 쓱 보다가 한 9시 반 지나고 뭐 한 12시까지 지나고 내일까지 좀 보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쓱 한 10% 넣어보고 그럼 80% 현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변동성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한 5% 10%씩 빠져. 그러면 쓱 10%또 넣어주고.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 버렸네. 아이고 아쉽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20% 물량 가지고 계속 쭉 지켜보다가 또다시 눌림이 온다. 그럼 그때 쓱 또 한 10% 20%씩 사는 거예요. 그게 분할 매수예요. 올라가는 거를 또 따라잡아서 나머지 80만 원을 다 때려박는다. 이게 뭔 분할 매수야. 그냥 불타기 하거나 그냥 욕망으로 던져 들어간 거지. 내 마음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게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한 2% 떨어졌어. 그리고 팔아버려. 짜증나서 안 올라가지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재진입할 생각하고 있다고. 한 2% 떨어졌는데 풀매수 해놓고 그리고 또 팔았어. 근데 재진입했는데 또 떨어져. 그럼 또 팔아. 그러면 잦은 손절이 계속 나죠. 그러니까 한 번 샀으면은 분할 매수에서 한 번 샀으면 최대한 제가 봤을 때 내가 단타로 간다. 뭐 일주일 아니면 스윙으로 간다. 한 2주 아니면은 중장기로 간다 하면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근차근 현물이 진짜 차근차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정말 차근차근 모아서 두세 달 조정이 끝났을 때 한 방에 한 달 만에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접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단타 스캘핑 뭐 1% 2% 뛰기 하는 분들은 제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 2% 뛰기는 50% 넣고 막 50% 넣었다가 뭐 자기만의 손절가가 있어요. 마이너스 한 1, 2% 빠지면 그냥 버리고 다른 종목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스캘핑 단타는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냥 바로 수익이 나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고 천천히 받아내면서 한 달 정도를 내가 분할 매수를 생각했다면 이 분할 매수가 끝났을 때는 또 계속 하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갈 때 이 매수한 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거래량이 이미 터져서 많은 상승이 나온 애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카바 같은 경우에 쭉 올랐다가 조정 나오면서 한번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미 거래량이 한 번 터졌다는 거는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고점을 높이고 한 번 조정 주고 한 번 더 때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거래량 터진 애들은 그냥 버리시고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진 애들 위주로 찾아다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게 단타든 스윙이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음주 매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늘 막 사람들이랑 술 먹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풀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분할 매수 한 10% 20%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현금 다 때려박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한 20-30% 돼 있어. 손절 때리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주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하루에 막 20번 30번씩 보지 마시라고. 예? 계속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마시라고요. 본인 현생에 집중해야지.
업비트 매일 보고 빗썸 매일 보고 바이낸스 매일 보고 해가지고 계속 그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지 마시라고요. 정말 계속 투심이 흔들린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매수를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보니까 한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마이너스 한 80%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한 1년 2년 좀 참았는데 도대체 2천만 원이 3천만 원도 안 되고 4천만 원도 안 돼. 그럴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럴 기미가 전혀 시장에 안 보이면서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하고 이걸 판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그만할까? 2천만 원만 건지고 그냥 시장 떠나자 이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수업료 지불하고 8천만 원 버린다 셈치고 2천만 원 들고 시장 떠나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면 그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근데 2천만 원을 출금해 가지고 계속 또 시장을 보면서 계속 아쉬워서 그걸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시장이 점점 회복을 하는 것 같고 이미 막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단기 고점이든 중기 고점이든. 아, 내가 손절한 코인 또 올라가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을 한 3천이든 4천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거기서 2천만 원을 끝끝내 넣고 거기서 또 풀매수 때려. 못 참아. 왜냐면 2천만 원인데 분할매수 한 2,300만 원 해가지고 5% 10% 올라가봤자 10만 원 20만 원 번다는 생각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한 2% 3% 빠지잖아요. 멘탈 그 자리에서 개박살나면서 또다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드가 계속 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액 남았을 때 이제 선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굴레가 이런 부주의성이 여러분들을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딱 한 가지 더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샀는데 이번 달에 한 10% 오르니까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아직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졌잖아요. 그럼 내 소비가 막 심해져요. 갑자기 놀러가. 그거 막 쓰고 막 뭐 핸드폰도 갑자기 바꾸고 옷도 막 사고 가족들한테 막 펑펑 쓰고 막 소비를 더해. 왜냐? 1억을 넣었는데 10% 올랐으니까. 근데 20% 오를 것 같아. 그럼 2천만 원 벌리는 거니까 아 그럼 내가 월급 받고 뭐하고 하면은 충분히 많이 써도 되지. 이 생각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약간 한때 좀 기고만장할 때 막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아울렛을 가요. 명품은 안 사니까. 아울렛 가가지고 잔뜩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사고 아디다스 잔뜩 사. 근데 막상 10% 올랐던 게 한 갑자기 플러스 2%야. 근데 내가 소비를 더 해버린 거예요. 그럼 카드값 내는 날짜 다가올 때 내가 커진 소비와 결국 이 1억을 넣었을 때 10% 반짝반짝 되는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로 찍히거나 플러스 1%로 됐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그거를 돈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내가 지나친 소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벌 것을 생각하고 지나친 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번다는 생각을 계속 환상에 젖어 있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벌었을 때 만약에 내가 10%가 벌었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 빼세요. 그리고 쓸 거 쓰고 정해진 내가 소비하는 습관이 있잖아. 정해진 대로 쓰고 너무 오버는 하지 마. 근데 그래도 좀 벌었잖아. 그러면 뭐 맛있는 거를 하나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사고 싶었던 운동화 정도 그 정도만 딱 하고 나한테 준 선물 한번 해주고 그렇게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현물로 돈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자, 여러분들 기다림의 1%입니다. 계속 외치겠습니다. 기다림의 1%예요. 비트코인 여기서 조정을 두세 달 하든 조정을 마무리해서 올라가든 결국에는 이번 연도는 기다림의 1%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